지금 이제 아시아 MBA 인증 방향에 대한 설정에 관한 연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종우 교수님 그 앞으로 바꿀 그 인증 기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쪽하고 싱크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아주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정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번에 살펴본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두 분 교수님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제 주요 국가의 MBA 현황을 좀 먼저 봤고, MBA 인증 추진 기회가 과연 이게 좀 feasible한 얘기냐. 일단은 이번 결론은 feasible한 걸로 일단 나왔는데, 아까 우리 박영렬 원장님 얘기하신 바처럼 사실은 좀 이거 데스크워크이고 페이퍼워크인데 좀 필드에서의 반응이라든지 실질적인 반응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연구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제 인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미국발 AACSB, 그다음에 유럽발 EFMD의 에퀴스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카베아도 사실은 저희도 이제 2004년 5년부터 이제 인증원 설립 준비를 한 다음에 인증 일주기 사업이 2008년도에 진행된 걸 보면 사실은 한 13년 정도 진행되어 온 인증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기하고 2주기 초반까지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법학부라고 하는 게 이제 학부에서 법전원으로 전환되고 경영대학의 자원 확보 니즈들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들이 있어서 카베아의 인증 1주기, 2주기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은 참여대학들의 호응이 있었어요. 이제 3주기 2018년 들어가면서부터 급 인증 피로도가 높은 거를 저희가 참여 대학들로부터 발견을 했고 아까 김종우 교수님이 18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 12월 기준에 서울대가 빠져나갔더라고요. 공식 웹사이트에. 그래서 현재는 17개 대학이 받고 있고 AACSB 인증 대학들이 이탈하고 있는 측면도 인증을 좀 약간 썰렁하게 만드는 그러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 한양대, 외대도 있는데 외대가 다시 3주기 재인증을 받아야 돼서 카운트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이공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인문사회계열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학령 인구 저하에 따라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전체 대학의 위기가 사실은 신규로 카베아 인증 시스템에 진입하는 대학들이 지금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대학들이 계속 연장해 나가고 그래서 특히 좀 더 초점을 가지고 경영전문대학원은 경영대학원을 포함하는 3주기 케이스가 물론 시간이 가면 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개 대학 중에서 여기 박스친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고 나머지 서울시립대, 전북대, 충북대, 홍익대, 외대가 경영대학원으로서 인증 3주기를 가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경영대학원 빼달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특히 학부도 그렇지만 경영대학원의 위기랑 그거는 바로 지금 이미 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MBA 프로그램 단위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국제화 협력 포텐셜 외에는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마켓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유럽하고의 링크가 있어서 집어넣고요.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뭔가 도모해 볼 만한 협력을 도모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중국이요. 그런데 이제 학령 인구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2017년에 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인증원의 연구를 진행했던 MBA 스터디 김창수, 장영균 연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사회에서 MBA에 대한 사회의 인정이나 기업의 평가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히 아시아 존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AQ 경영학 교수는 그동안 많이 확보를 해서 좀 풍부한 편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카데믹 아웃풋 퀄리티도 요새는 그 임팩트 지수 같은 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양쪽으로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 그 경제 스테이터스에 맞게 그 소위 국제 학술지 논문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의외로 그러한 인덱스 데이터를 보면서 놀란 게 대만은 뭐 워낙 좀 탄탄한 것 같고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도 SSCI에서는 좀 빠지지만 스코프를 갖다 끼면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퀄리티란 말로 바꾼 게 H 인덱스 측면에서는 한국이 높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MBA 자체는 차별화 전문화도 그렇고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 우리 김상준 카베아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엊그저께 보니까 또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저기 MBA 그 광고 홍보를 위해서 신문들이 스페셜 섹션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온통 도배를 친 학교는 고려대학교 MBA만 하여튼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뭐 글로벌하게 뭐 한다 그래가지고 전문대학원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원장님 제가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MBA 프로그램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중국과 같은 나라랑 협력해서 아시아 MBA 인증 방향과 체계에 대해서 초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발, 유럽발 있고요. 근데 아시아 특유의 MBA 교육 인증 시스템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자체 MBA뿐만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1월에 제가 원장님 모시고 같이 쫓아가서 CDGDC라는 그 교육부 뭐라 그럴까? 하여튼 교육부 국가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대학원, 지금 현재 일반 대학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대학원의 모든 대학원 교육 품질과 대학원의 수준을 높이는 목적으로 교육부가 세팅해 놓은 기관이 CDGDC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학예 및 대학원 교육정보센터. 근데 이제 박영렬 원장님이 이쪽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쭉 얘기하는 게 중국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MBA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CD, GDC가 그것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해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잘 모르겠다. 그 틈새에 이제 박영렬 원장님이 우리가 인증 많이 해봤다. 뭔가 협력할 방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하고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관련 데이터도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 경계를 확장하는 거를 고려를 해서
이번 스터디에서는 주로 MBA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터키 여섯 나라 상태를 좀 봤습니다. MBA에 관한 특유 정보가 별로 없는데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은 정보 소스가 Ed Universal Ranking이라는 데랑 Find MBA 저 두 개가 나름대로 각 나라들 MBA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 정보 소스에 있는 정보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MBA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대만과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미 AACSB나 에퀴스 둘 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거 받은 학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에서 아시아 MBA 인증에 뭔가 페네트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로는 사실은 이러한 지금 뭐 저기 후단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아시아 MBA 인증하는 게 어떻겠습냐 그러면은 그쪽에서 콧방귀도 안 끼는 스테이지가 돼서 주로 포텐셜 타겟 마켓은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에서 아직 국제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들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하면서 특이한 협회를 인증 협회를 발견을 했는데 영국하고 그 인도 그쪽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 영연방. 그래서 AMB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인증 중에서도 MBA 협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증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잘 정보는 없었지만 하여튼 AMBA 해가지고 그쪽도 또 이건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축은 영연방 커먼웰스 그쪽 주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MBA만 받은 대학들도 아시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AACSB는 굉장히 터프하기 때문에 실무를 강조하는 에퀴스나 AMBA 인증을 받은 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상대로 CDGDC와 함께 얘기해 가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태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했는데 테이블은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퍼스트 우선순위 타겟으로 아시아 인증을 만약 한다면 사실은 전혀 국제 인증이 없는 대학부터 하면은 이게 영향이 파급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기 힘든 것 같아서 에퀴스나 AMBA 중에 하나를 획득해서 가지고 있는 MBA 프로그램부터 아마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더 많은 학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13개 프로그램하고 터키 1개 정도 해가지고 14개 대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 타겟들이 아무런 국제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MBA 대학들이 이제 중국의 한 26개. 아까 그 국제화 소스에는 잡혀 들어갔는데 국제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게 26개, 태국의 18개, 말레이시아 11개, 베트남 8개, 터키 8개 그래서 71개. 그래서 퍼스트 타겟하고 세컨드 타겟 합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5개 국가의 85개 대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첫 번째 타겟으로 잡힌 게 공대 위주로 사실은 그 대학원 품질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한 탑 10 안에 들어오는 대학입니다. 그게 이제 하얼빈 대학교, 하얼빈 대학교 같은 데가 경영대학은 이제 많이 못 키웠기 때문에 AMBA 정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대략 한 5개 국가 85개 대학, 한국 대학들은 포함이 안 됐고요. 이 정도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뭐가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미있었던 거는 대만이 저희랑 비슷하게 17개 대학이 AACSB를 받고 있고 우리도 17개를 받고 있는데 대만의 17개 대학을 빼니까 나머지 대학원들이 눈에 안 띄어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만 사정은 잘 모르지만 대만은 완전히 국가가 국립대학 위주의
프로그램을 강조를 해서 사립대학 기여율이 좀 작은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개 대학 중에 지금 현재 서울대 빼고 17개 중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2개 빼놓고 15개가 사립대학이니까 완전히 사립대학 위주의 교육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기준 체계를 보기 위해서 AACSB도 봤고, 에퀴스도 봤고, 근데 이 두 개는 기관 인증이고요. AMBA가 이제 프로그램 인증이니까, MBA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인증 기준의 커버리지가 저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에퀴스나 AACSB는 학부 일반 대학원이 있고 MBA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쭉 검토를 했는데 AACSB는 너무나 지금 우리 인증 시스템 카베아랑 비슷하지만 너무 헤비해가지고 MBA 자체에서 아직 국제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들 데리고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가지고 에퀴스랑 AMBA, 특히 AMBA 그 기준 체계들을 봤더니 어느 정도 구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오른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인증 체계랑 기준 구성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대등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MBA 인증 기준 체계 구성. 이 얘기는 결국은 에퀴스나 AACSB나 AMBA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거를 묶어보면 결국은 미션과 전략이라는 한 기준,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의 어떠한 구성과 실행까지, 그게 한 두 번째 꼭지. 세 번째가 이제 어떠한 스튜던트나 스튜던트 익스피리언스, 코호트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패컬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경영대학, 경영대학원의 리소스하고 관리에 대한 한 5개는 어떤 인증 기준이든지 우리 카베아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좀 아시아 MBA가 특별히 가져가야 되는 소위 차별점, 아주 끝내주는 차별점은 아니겠지만 네, 그 한 3가지 포인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EFMD 에퀴스에서 들어오는데 에퀴스가 각 너네 학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맥락, 컨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그러니까 너네가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느냐, 물론 아시아나 크로스 컬처럴 포커스가 있겠지만 컨텍스트 자체 이거는 이제 별도의 섹션으로 이러한 기준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실무성하고 책임성, 요새 그 소셜 임팩, 서스테이너빌리티, 그 다음에 또한 실무와의 연계성, 그게 이제 또 하나 전체를 커버하는 그러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국제화 내지는 너네 학교의 특유의 강조점이 뭐니? 그래가지고 크게 기준별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로 구성해서 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CDGC랑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실행 체계하고 실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이게 우리 카베아가 주도를 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아시아 MBA 인증 사업권이 소속하고 주도권은 모르겠어요. 여러 교수님들이나 인증원 그 원장님부터 부원장님이랑 이따 디스커션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CDGDC에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카베아는 CDGDC에 조언을 제공하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위별 인증 실사단의 구성에 있어서 이 인증 실사단이나 위원회 쪽에서 이제 카베아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MBA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카베아가 추천을 하고 부위원장은 CDGDC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참여 나라에 따라서 인증위원들을 선택을 하자.
그리고 대략 3명의 실사위원, 그래서 각 나라 중국 거 한다 그러면 중국 2명 하고 기타 국적 1명 이런 식으로 실사단을 꾸리고, 그 다음에 그 실사위원의 저기 퀄리피케이션은 사실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트레이닝을 통과한 교수 자원들을 상대로 가져가는 거고, 이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카베아가 마련을 하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프로세스 자체는 복잡하게 가져가지 말고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엘리저빌리티 평가하고 여기는 뭐 좀 괜찮다 그러면 인증심사로 바로 들어가고 아닌 경우에는 보완해서 와라 그럼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증 주기는 우리도 카베아가 지금 김종우 단장님 교수님이 5년 단위로 바꾸듯이 아시아 MBA 인증도 5년 단위로 가는 거고, 인증 실사 방식은 뭔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각이 든 건데 이동 경비 이런 게 들어가면 또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일어나지만 온라인 실사 방식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번 연구에서는 주요 요약 인증 추진기의 발견 분석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타겟을 합하면은 대략 5개국에 한 75개, 85개 프로그램 정도가 타겟이니,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이 공인된 국제 데이터 소스, 정보 소스에 의해서 한 40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CDGC가 이 40개 학교의 MBA 프로그램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협력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연구는 AMBA하고 에퀴스 인증 체계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통적인 거 5개랑 좀 차별화된 아시아 MBA 방향으로 한 3개 정도에서 8개 기준 정도로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인증 실행 체계하고 프로세스 디자인에 있어서 실행은 아무래도 주도권은 CDGDC가 가져가고, 카베아는 아마 CDGDC에 대한 think tank 역할을 좀 하고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나 인증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통제권을 갖는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있는 것이 아마 아시아 MBA 인증 추진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방향은 이번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이거 한번 더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결론이고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이 기준들이 좀 구체화돼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헤비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전체 일단 기준의 소위 그 드래프트가 완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완성해 나가면서 카베아가 다 완성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차후 연구소부터는 중국, 한국,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대학들도 참여시킬 수 있으면 참여해서 아시아 MBA 인증에 대한 참여 의향이라든지 이 드래프트 인증 기준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고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터디 자체가 더 심층적인 feasibility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넥스트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3주기까지 와서 봤는데 인증이라는 게 인증 사업 그 자체로 버티면은 어느 순간에는 결국 피로도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게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머추어리티랑 세츄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 그 ANI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박영렬 원장님이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한 촉진차 멘토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생각이 들었고, 아시아 MBA라고 하면
아시아 특유의 MBA 그런 교육 내용의 주제, 띠임이라든지 아시아의 글로컬 전략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 혁신의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인증 사업을 얘기를 해야지 이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이슈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학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중국 학생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미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오프라인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프로그램 단위에서 마치 미네르바 스쿨이 지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국제적인 교류와 추진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서 뭔가 디지털이나 온라인 이러한 식의 어떤 프로그램 차원에서 MBA가 추진이 되고 교류가 되는 게 중요한 이슈고, 이게 아마 미래의 국제화의 다른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학교와 학교의 MOU나 학생 교환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나 아까 그 마이크로 러닝과 같이 특정 특화 프로그램 단위의 뭔가 교류, 국제화 이런 방식이 그 아시아의 그 저기 일반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아마 움직여야지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좀 퀄리티가 높은 쪽에서는 고려대학교가 제가 광고한 걸 봤더니 MIM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CE 어떤 단체가 있더라고요. 13개국.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그 13개국 나라를 돌면서 학기를 아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떠한 협력 MBA가 돌아가고 있듯이 다른 차원에서 이 리그가 티어가 낮아도 그런 방식의 어떠한 시도를 해야지 이게 인증 사업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팁을 준 게 제가 MBA는 거기를 안 했지만 UIUC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UIUC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오프라인 MBA 완전히 없애버리고 온라인 온리 MBA로 가는 거를 봤을 때 아마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국제화 되면서 뭐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는 거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교육혁신 촉진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아시아 MBA 인증 사업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그 정도가 이번 스터디의 결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